안녕하세요. 아리즈웰 전도사입니다. 슬로우 조깅 건강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카 히로아키는 슬로우 조깅의 원칙으로 5가지를 제공합니다. 슬로우 조깅의 5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달린다. 둘째, 앞발로 착지한다. 셋째, 턱을 들고 시선은 전방의 먼 곳을 바라본다. 넷째, 입을 살짝 벌리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한다. 다섯째, 하루 운동 목표량은 총 30분에서 60분이다. 제 경우에 비추어 5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는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달리는 것까지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일본인 특유의 문화가 반영된 듯 합니다. 일본어로 싱글벙글은 니코니코입니다. 니코니코를 외치면서 수십 명이 우르르 달려가는 광경은 다소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웃으면 좋지요. 기분 좋게 달리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웃으면서 달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둘째, 앞발 착지는 슬로우 조깅뿐만 아니라 모든 달리기의 핵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뒷발 착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대세였지요. 하지만 뒤꿈치 착지는 앞발 착지에 비해 신체에 3배나 강한 충격을 줍니다. 경험상 뒤꿈치는 앞으로 치고 나가는 달리기에 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발만으로도 깡충깡충 얼마든지 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차렷 자세로 장시간 서 있을 때 뒤꿈치는 필수적이지요. 앞발은 달리는데 뒷발은 서 있는데 적합합니다. 각각 쓰임이 다르지요. 셋째, 보통 턱을 당기고 달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나카 히로아키는 턱을 약간 들면 등이 아치형으로 휘어져서 산소를 더욱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턱을 들면 시선은 자연히 전방의 먼 곳을 바라보게 되죠. 슬로우 조깅 때에는 턱을 드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흔히 달릴 때는 입을 벌리지 말고 코로만 호흡하라고 합니다. 정 안 되면 들이쉴 때는 코로 하고 내쉴 때는 입으로 하라고 주문하지요.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은 분명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리기 초보자들이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달리기를 접을 수도 있지요. 이 때문에 슬로우 조깅의 경우에는 입을 살짝 벌리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달리는 광경을 보세요. 코로 호흡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달릴 때 코로만 호흡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것은 좀 더 나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입으로 해도 슬로우 조깅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다섯째, 하루 운동 목표량 최소 30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 점을 다루기에 앞서 슬로우 조깅의 속도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다나카 히로아키는 초심자의 경우에는 시속 4 내지 5km가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드밀 위에서 시속 5km의 속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에게는 뛰기보다는 걷는다는 느낌의 속도일 것입니다. 저도 시속 5km로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빠른 걸음 정도이지요. 만약 시속 5km로 30분을 달린다면 우리는 2.5km를 달린 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특히 남성분들께는 다소 실망스러운 속도와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속 5km로 달린다는 것 자체가 남들 보기에 대단히 부끄럽고
하루 2.5km 달려서 뭔 운동이 되겠냐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쉬지 않고 30분을 달리는 다리와 발목을 갖추는 것 자체가 초심자에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 가운데는 빨리 뛰는데 자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30분을 꾸준히 쉬지 않고 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뛰어야 긍정적인 운동 효과들이 생겨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초심자들의 경우 10분씩 3번을 뛰는 편이 좋습니다. 아마 달리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10분씩 뛰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체력장 때도 10분을 뛰어본 적은 드뭅니다. 그 어떤 속도이든 30분을 쉬지 않고 뛸 수 있게 되면 체력이나 건강의 정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속도를 점점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다나카 히로아키는 니코니코로 돌아옵니다. 슬로우 조깅은 상대방과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슬로우 조깅의 주의사항이랄까? 아니, 오히려 장점에 해당하는 점을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슬로우 조깅은 준비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슬렁슬렁 걷듯이 뛰어나가면 됩니다. 다만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 곧 마무리 운동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해주고 샤워까지 해주면 더욱 좋겠지요. 준비 운동이 필요 없다는 점이 슬로우 조깅의 매력입니다. 둘째, 슬로우 조깅은 식사 후에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달리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식후 2시간 후에 하는 편이 좋지만 슬로우 조깅은 상관없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고 세면까지 끝내고 집 밖으로 나가면 벌써 30분이 지나지요. 그러면 그냥 나가서 달리면 됩니다. 셋째,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날씨가 흐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나카 히로아키는 슬로우 스텝 운동을 권합니다. 높이 20cm 정도의 스텝 박스를 준비해서 다리를 바꾸어 가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맨몸 스쿼트로 대신합니다. 보고 싶은 동영상을 틀어놓은 뒤 그것을 보면서 스쿼트를 하고 스트레칭도 합니다. 예전에는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했지만 이제는 맨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슬로우 조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슬로우 조깅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패스트 러닝이겠지요. 슬로우 라이프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든 더욱 효율적으로 빨리 달리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큰 목표를 정하면 항상 포기하거나 지치게 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아토믹 헤비트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일과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습관을 잘게 쪼개서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도 쉽게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슬로우 조깅은 아주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 러닝은 아주 작은 습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이키가이 사상은 작은 것에 충실하고 현재에 만족하기를 주문합니다. 이와 같은 사상이 잘 반영된 슬로우 무비는 특히 일본에서 많이 나오지요. 저는 슬로우 조깅이 슬로우 라이프의 이론과 실천에 적합하며 격렬한 운동에 부담을 느끼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리즈웰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